2017년 3월 한 원룸에서 친구 2명이 술잔을 기울입니다. 서로 간에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이곳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답니다. 악마를 보았다. 7년 전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이네요, 교수님. 네, 2017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119에 신고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가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불에 타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얼굴과 손가락 일부 지문이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원룸에서 살고 있던 38세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즉,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살인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와 용의자들 검거를 했는데 용의자와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네, 바로 1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피해자 친구인 38세 여성 이 씨가 붙잡혔고요. 이 씨의 동거남인 48세 강 씨도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경찰에 피해자와 이 씨가 채무 문제로 만났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 근처 CCTV에서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에게 범행에 대해서 따져 묻자 이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이 씨에게 돈 200만 원을 빌려준 뒤에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만났던 건데 이때가 2017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일 새벽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요. 다음 날에도 회장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말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범행으로 이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19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회장하고 같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쯤부터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걸 가지고 말싸움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좀 상처 주는 말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씨에 따르면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20일 새벽이 된 거죠. 그냥 계속 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끈으로 묶었고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흉기로 무려 40차례나 찔 공격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목숨을 잃었고 체포된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체 처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계획적 살인이었던 거죠. 아니, 세상에 무슨 옥하심지 10년 친구를 40번이나 휘둘러요. 그러니까요.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피해자를 아마 40번 정도 휘두르는 게 7시간 정도 고문했을 거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19일 오후 10시부터 지금 흉기를 찔렀는데 뭘 알려고 했냐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고 했던 것 같고 개인정보 알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반항하거나 대답을 망설이면 곳곳에 흉기를 찔렀고요. 고문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고문 7시간 만인 20일 새벽 5시에 목하고 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보통 살인 사건과 다른 게 7시간 동안 고문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가해자 이 씨가 집요하게 추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집 비밀번호. 네, 이 피해자를 고문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증거인멸을 위해서였습니다. 살인범 이 씨는 피해자를 죽인 후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을 갔었는데요. 범행 6일 뒤인 3월 26일 새벽에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시신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뒤에 도주했습니다. 하마터면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까지 목숨이 위험할 그렇죠. 뻔했는데요. 이 씨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바로 이 씨의 모습인데요. 이 방화 전에 이 씨가 택시에 내려서 분홍색 옷을 회색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화 후에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씨는 피해자를 고문해서 알아낸 개인정보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약 일주일 만에 6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알아낸 친구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습니다. 붙잡혔어요. 반성했을까요? 실제 모습 보시죠. 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피해자고요. 처음 애초 경찰들이 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었다면 이건 제 처음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가 피해자래요. 뻔뻔합니다. 10년 친구를 고문 끝에 지금 잔혹하게 살해한 상황인데 이 계획적인 범행이나 좀 잔인한 부분도 또 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또 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태연하고 이렇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수신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 동거남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거남 강 씨하고 사건을 좀 조작하거나 계획했던 시도가 보입니다. 시흥에서 방화를 저질렀는데 이 강 씨 동거남이 서울에서 이 씨의 전화로 일부러 전화 거는 척을 하면서 하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하하. 정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신청할 때도 동거남 강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요. 둘이 합쳐서 이렇게 조작했던 것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옷도 갈아입고, 알리바이, 뭐 전화 자기 폰에다 자기가 전화해서 막 알리바이도 짜고. 자, 그야말로 그 앞서 제목을 왜 악마를 보았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놓고는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재판부가 봤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이나 할까? 왠지 사람을 40차례나 사실상 고문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서 방화까지 저질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1심에서는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이것도 너무 심하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도 용서할 여지가 없다고 봐서 똑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알리바이 조작을 도와줬던 남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고작 벌금형이 끝났어요. 글쎄요, 저게 저런 정도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알면서 이걸 도와줬는데 벌금형이라 너무 가벼웠던 게 아닌가, 가족도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지나면 또 가석방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한 10년이 조금 못 됐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면 출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참 2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갚기 싫어서 사람을 저렇게 고문을 해서 죽여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도 10년 된 지인에게 7시간 동안 고문받으면서 사망했던 그 피해자의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사람 10년 후든 20년 후든 다시는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